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는 각종 암이죠. 무서운 질병이지만 어느새 친숙하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암이 자라면서 몸에 보내는 신호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암은 공통된 위험 신호 증상들이 있습니다. 꼭 암이 보내는 신호들을 기억하셔서 미리 암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암은 우리 몸 도처에 생겨나서 여러 곳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일으키는 암의 증상과 속도 등 질병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암이 전신에 퍼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이렇다 할 큰 증세를 나타내지 않는 소리 없는 암도 존재하죠. 따라서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도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자각 증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암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첫 번째, 두통.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열이 없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두통에 시력의 변화도 동반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장, 간, 자궁, 유방 등 신체 다른 부위에 생긴 암이 뇌에 전이된 경우에도 두통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더부룩한 증상. 위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팽창된 느낌으로 음식을 먹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속이 더부룩한 경우에는 위암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들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위암은 초기에 무자각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0세 이후에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2, 3년에 한 번 반드시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증상, 마른 기침. 감기가 아닌데 기침, 특히 마른 기침이 있다면 폐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폐암의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병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정상적인 배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 1회 배변을 하는데 건강한 변은 부드러우면서 일정한 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또는 피, 점액이 섞여 있는 변을 보신다면 장암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다가 차츰 변비가 생긴다거나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혈변이 있다면 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직장 부분에 생긴 암이 커져 장관이 좁아져서 나오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 혈뇨.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올 때는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에 암이 생겼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중에서도 혈뇨가 있을 수 있는데 결석에 의한 혈뇨와는 달리 지속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혈뇨가 계속될 때는 방광경으로 내부를 관찰하거나 오줌의 침전물을 조사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 림프선. 림프선이 붓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웅균의 침입,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암세포가 림프선에 전이되는 경우입니다. 위에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 왼쪽 목 부분, 쇄골 상하에 두세 군데 림프선이 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의 한쪽이나 양쪽 림프선이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갑상선암, 후두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선이 부어올랐는데 그 부분을 눌러도 아프지 않을 때는 어딘가 암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신경통. 치료를 해도 쉽게 낫지 않는 신경통이 있다면 암의 관련성이 없는지 염두에 봐야 합니다. 암세포가 신경의 한 부분에 전이하여 신경섬유를 압박함으로써 신경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식도의 불편감. 덩어리로 된 음식을 삼킬 때 식도에 어딘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다면 식도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식도는 원래 가느다란 관이지만 거기에 암이 생기면 삼키는 데 지장을 주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덩어리로 된 음식을 섭취할 때 증상이 나타나지만 차츰 작고 부드러운 음식에도 동일한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아홉 번째, 쉰 목소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감기 등 기침으로 목이 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후두 점막이 충혈되거나 부어올라 성대를 침범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옅은 소금물이나 양치질을 하면 쉽게 없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유 없이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가래가 걸린 듯 목이 쉬는 경우에는 후두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열 번째 증상, 유방 멍울. 유방에 아프지 않은 멍울이 만져지거나 그 피부가 귤 껍질처럼 두꺼워진 느낌이 있다면 유방암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유방암이 진행되면 유방의 크기나 모양, 윤곽이 변하고 젖꼭지가 안으로 당겨 들어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멍울이 있는지 촉진하고 거울 앞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유방을 확인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11번째, 부정출혈. 여성의 경우 이상 분비물이나 접촉성 출혈, 월경 외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면 자궁경부암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암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다 보면 그 영양에 보급로인 혈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일부가 죽고 그 자리는 헐게 되면서 출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증상, 코피. 아무 자극 없이 저절로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때,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길 때에는 백혈병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빈혈이나 비타민C 결핍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3번째, 빈혈. 우리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자라난다면 빈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괴사하면서 내부에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빈혈 증세가 생겼다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4번째 증상, 체중 감소. 대개 나이가 들면 체중이 차츰 줄어들게 되지만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당뇨병이나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보통 위암인 경우에는 체중 감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6개월 동안 자기 체중의 10% 이상 감소했다면 암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15번째, 피부 변화. 피부 표면이 헐고 쉽게 낫지 않는 궤양이 생긴다거나 본래 있던 사막이나 점이 커지면서 색깔이 변한다면 피부암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16번째, 혀 반점. 혀 가장자리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잘 아물지 않는 궤양 같은 것이 있다면 설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암은 무서운 질병으로 불리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와 신호로 초기에 알맞은 치료를 받는다면 대처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국민암 예방수칙을 발표했는데요. 10가지 권장사항 또한 알려드리니 기억해주세요.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셋째,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은 먹지 말자. 넷째,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 소량의 음주도 피하자. 5번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자. 6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7번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비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자. 8번째,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자. 9번째,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자. 10번째,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자. 지금까지 암이 보내는 위험신호와 암을 예방하는 수칙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